잘해보자고. 바꿔. 법무적인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됐고,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자, 5년 만에 세 번째 재수사가 임박했습니다. 자, 비행기 탑승 2분 전에 겨우 막아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수상한 출국이 재조사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됐습니다. 자, 출국을 막지 못했다면 김학의 전 차관은 지금 이 시간 방콕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장면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아,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나가라는데. 그냥 미련 없이 검찰 벤치 던지고 나왔어. 불러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인사들 하거라. 앞으로 선배님 귀찮게 할 일 없을 겁니다. 잘해보자고. 바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선배님이 여전히 청춘이십니다. 언제나 현역이세요. 자, 이재명 차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야밤에 출국 시도를 했는데 90분 만에 저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밤 10시에 인천공항에 이제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0시 20분에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출국 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보안검사도 통과하고 출국 심사 다 통과를 해서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실을 한 출입국 당국이 결국 검찰, 대검,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사실 통보했고, 그래서 바로 11시 58분에 출국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12시까지가 이제 탑승 마감이었는데, 네. 2분 전에, 탑승 2분 전에 결국은 출국 금지가 돼서 공항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한 명의 출국을 막기 위해서 인천공항은 물론이고요. 법무부, 대검찰청까지 모두 한꺼번에 움직였군요. 긴급 출입 금지니까요. 네. 일반적인 정상적이라기보다 어떤 보통 상황에서 있었던 출국 금지 조치가 아니라 긴급 출국 금지 조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서는 이게 과연 법 절차에 맞느냐는 얘기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이 도망가면 진상수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당성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형사 절차라는 것은 법의 요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요건에 맞느냐라는 얘기가 일단은 법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네. 지금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이제 윤중철 뇌물수수 혐의를 적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관련 출입국 관리법을 보시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의자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 출국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죠? 피의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김학의 전 차관은 피의자는 아니고 피내사자입니다. 검찰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야, 어차피 피의자도 피내사자도 넓게 보면 어차피 혐의가 있어서 내사를 하는 거나 수사를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피내사자도 넓게 보면 피의자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피내사자와 피의자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내사자는 검찰이 일단 혐의가 없는지 내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보고 나서 혐의 없는데 그럼 내사 종결이고 야, 이거 혐의 있어. 정식 수사로 전환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형사조치 입건하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형제 번호라는 게 뜹니다. 2010 중앙지검 범죄처 2019 형제 몇 호 이렇게 딱 번호가 부여돼요. 정식 수사 절차로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식상 피내사자하고 피의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피내사자 상태에서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출입국 관리법의 요건에 맞느냐는 얘기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가려고 했던 곳, 방콕행 티켓이었는데 원래 가려는 곳은 말레이시아였다. 이거 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보니까 표를 미리 이제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본인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제 표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말레이시아 항공사 측에 와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그 티켓을 구매하려니까 이건 현장에서 팔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태국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태국의 저가 항공사에 이제 방콕행 비행기표를 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이 말레이시아군은 2015년 이전까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었습니다. 네. 2015년도에부터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서 사실 그쪽에 이제 인도 조약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대로라면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네. 4월 4일 날 오는 표를 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뭔가 일단 돌아오려고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거는 모르죠. 본인 속은 일단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몰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뭐 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신할 수 있는 뭐 지역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어떤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탑승 게이트 바로 앞에서 출국이 좌절됐던 김학의 전 차관은요, 별다른 항의나 저항 없이 발길을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바로 김학의, 진짜 김학의를 찾아라 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자, 일단 보시면요. 이제 사설 경호원들 둘도 대동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사설 경호원 말고 같이 이제 양쪽에 지금 사진 보시면 경호원 2명이 양쪽에 있어요. 네.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랑 비슷한 사람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앞에 진짜 안경 쓰고 있는 모습이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앞 사람을 찍을 것 같아요. 저보고 한 사람 찍으라고 그러면.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 사람 알고 봤더니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아내의 친척이라고 하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 아니면 태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더워요. 그죠? 근데 지금 목도리를 이렇게 목까지 감고 이제 그 동남아로 출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들을 하고 그리고 비슷한 사람과 이제 대동하고 사설 경호원까지 이제 대동하고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지인을 만나기 위한 출국? 정말 돌아오기 위한 4월 4일 날 돌아오기 위한 출국이었을까라는 그런 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네. 자, 김학의 전 차관 한밤중에 버스 티켓을 끊듯이 현장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갔었다. 이 부분도 참 특이한 점이었고요.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또 본인의 외모와 비슷한 친척까지 동원해서 혼란을 주려 했던 이 모습까지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요, 법무부 및 고위직,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고위직 출신이죠. 법의 빈틈을 노리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일침을 놨는데요. 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께 묻습니다.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뇨. 도대체 국민들은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셨나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결국 5년 만에 재수사를 본인의 손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런 공항 몰래 출국 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재수사가 더 앞당겨지고 방아쇠가 된 셈이 됐죠. 뭐 사실 공항에 저렇게 출국하려고 안 했어도 네. 저는 재수사는 이미 거의 실질적으로 뭐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난주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뭐 수사 공고가 들어갈 거로 예상됐고 결국 검찰이 어떤 형태로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실제로 금요일 날 그 해프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뭐 필연적이고 막을 수는 없었을 건데 다만 이런 것들을 수사를 움직이고 할 때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일반 범죄가 아니고 지금 성범죄적 성격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찌됐든 간에 김학의 전 차관이 굉장히 좀 불리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저런 어떤 그 출국 시도하다가 저지되는 저런 모양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진짜 김학의 전 차관이 혹 때려다 혹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은요,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64세 나이인데 어디로 도피를 하겠냐? 라면서 죽어도 조국에서 죽고 조국의 뼈를 묻을 생각이다 라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의 재수사 권고 결정이 나오면서요, 그 불똥이 이제 정치권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수사를 막았다는 외압의 의혹이 여야 전방위를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으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뭐 성접대 의혹이라든지 뇌물수수 의혹을 별개로 해서 과연 그럼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될 당시에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당시에 이제 경찰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첩보를 입수했고 이 문제를 청와대에 얘기를 했다. 이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도 청와대에 임명했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 검증 라인에 있는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인데요. 곽상도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내용을 알고도 묵살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겠죠. 그 다음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결국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물러나고 나서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던 박관천 전 행정관 등이 와서 뭐 엄수효과를 지켜들면서 이분이 관심이 많다. 결국 이제 뭐 대통령을 의미하겠죠.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이번 이제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상당히 전 정권에서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과거사위가 결정을 내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이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네. 일단 수사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뇌물 같은 경우는 일단 1억 이상이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가 남은 것이거든요. 사실 특수강간 혐의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 사실 이게 김학의 전 차관의 핵심은 결국은 특수강간 혐의인데 네. 지금 특수강간 혐의를 빼고 지금 뇌물 혐의로 일단 지금 재수사를 권고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현재 아마 윤중청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원받은 돈 자체가 상당히 1억이 넘을 것이다라는 그 추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곽상도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당시 경찰에 상당히 외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네. 이것을 이중희 전 당시 민정수석하고 비서관하고 2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결국은 특수강간이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뇌물 쪽으로 지금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네. 수사가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